2026년 5월 28일 새벽 4시 17분 경기도 포천 능제산 사당 뒤편 산책로에서 산책하던 주민들이 멈춰 섰어요. 앞에 누가 쓰러져 있었거든요. 가까이 가서 본 순간 모두 얼어붙었죠. 그는 이미 숨을 멈췄고 몸 밑으로 피가 스며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건 시신 주변이었어요. 땅에 붉은 물감처럼 보이는 액체로 기하학적 문양이 정확히 그려져 있었어요. 정확히 8개의 꼭지점을 가진 별 모양. 비가 와도 지워지지 않은 채로 다들 바로 119에 신고했지만 그 문양은 아무도 만지지 못하게 막았어요. 막고 경찰이 폐쇄 회로를 확인하던 중 사당 뒷길을 흰색 박스트럭이 지나가는 장면을 포착했어요. 시각은 시신 발견 23분 전. 그런데 트럭 뒤편 번호판 부분이 검은 천 같은 것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죠. 더 이상한 건 그 길이 인근 마을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저길 택한 건 의도적인 회피였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트럭이 사라진 방향. 그 끝은 오래전 토사 유출로 막힌 산비탈이었어요. 거긴 차가 통과할 수 없거든요. 근데 트럭은 거기서 신호를 끊었고 그 이후로는 아무 기록도 없었어요. 시신의 신원은 김민수, 42세. 포천 지역 역사 동호회 소속 대학 강사였어요. 지갑에선 연구 노트 한 권이 나왔는데 마지막 페이지엔 능제산 제천의식 재현 계획이라는 글과 함께 그 문양과 똑같은 도형이 그려져 있었죠. 필체가 떨려 있는 게 쓸 당시 상당히 불안했음을 보여줘요. 참고로 조선시대 기록에선 능제산 사당에서 해마다 하늘에 제사를 지냈고 그 의식 중단 후부터 주변 마을에 이상한 일이 잦아졌다고 전해져요. 그게 지금과 무슨 관련이라도 있다는 건가요? 그날 밤 사당 근처를 지나던 한 노부부는 이상한 광경을 봤다고 했어요. 깊은 어둠 속 사당 뒤편 바위 위에 검은 장의를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대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아 기도하듯 움직였는데 이상한 건 그게 다였어요. 다른 목격자 10명 넘게 있었지만 그 여자를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경찰은 환각일 수 있다고 했지만 노부인은 계속 말했어요. 저 사람은 기도가 아니라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왜 하필 그날 밤 그 장소에서 김민수의 노트북에서 복구된 삭제 파일엔 이상한 문장 하나가 반복됐어요. 문을 여는 자에게는 산신이 길을 열 일이 전문가들이 분석했더니 이 문장 뒤에선 문자와 숫자가 뒤섞인 암호가 발견됐대요. 7자리 숫자 뭉치. 반복되는 K와 R이라는 글자. 이건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어요. 어디선가 본 조합 같았죠? 조사 끝에 나온 건 1971년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발생한 미해결 연쇄살인 사건의 피해자들 이름 첫자 모음과 유사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왜 한국 산속 사당과 그 사건이? 그 암호는 아직도 풀리지 않았어요. 사당 관리인 노지훈 씨, 68세. 조사를 받던 중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1970년대 초 이 사당 근처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대요. 시신은 아니었지만 한 여자가 사라졌고 그 전날 밤 누군가 사당 문을 여는 걸 봤다고 했죠. 근데 경찰은 산 사람들 사이의 소문이라며 수사조차 안 했어요. 그는 말했어요. 그때도 저 암호 같은 걸 바위에 써놨더라고요. KUR721224. 그게 무슨 뜻인지도. 왜 지금 또 같은 일이. 그리고 멈칫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더 알고 있지만 말하면 안 될 것처럼. 구독하시면 이어지는 미스터리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국과수 감식팀이 시신 주변 흙을 분석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나왔을 때 모두가 말을 잃었다더라고요. 흙 속에서 검출된 석분 성분이 조선시대 재래 도구에서나 발견될 법한 고대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분. 현대 기술로는 재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분석해도 제조 과정이 불가능한 거죠. 마치 누군가 오래전 방식 그대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김민수와 끝으로 통화한 사람은 고고학자 박하영이었어요. 그녀는 수사 중 해외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공항에서 제지됐대요. 수사관들이 휴대폰을 압수했을 때 사진첩엔 수십 장의 기하학 문양이 있었어요. 정육면체, 정사면체, 반복되는 도형들. 그런데 이게 더 이상했거든요. 이 문양들. 김민수 노트북 속 암호화 구조가 거의 똑같았어요. 완전히 같은 순서는 아니었지만 누군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암시하듯. 그리고 한 주민이 말했어요. 1990년대에도 능제산에서 대학생이 실종됐다고. 그때도 목격자가 여럿이었지만 진술은 엇갈렸대요. 어떤 이는 산길에서 춤을 추는 사람을 봤다고 하고 또 다른 이는 사당 문이 혼자 열렸다고 했대요. 그런데 사건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경찰 자료도 신문 기사도 딱히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것처럼. 그때도 누군가는 알아챘어야 했는데. 조사에 따르면 박하영의 집에서 압수한 노트에서 제재의식과 현신의 문이라는 용어가 반복 등장했어요. 그리고 5월 28일이 60년 주기로 맞물리는 특이한 천문 현상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됐거든요. 그날 밤 별들이 특이한 모양을 이루고 있었대요. 노트에 적힌 그 날짜와 천문 현상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어요. 박하영은 그날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능제산 인근에서 또 다른 문양이 새겨진 현장이 발견됐어요. 그곳에 남겨진 오래된 일기장에는 2026년 문이 열리리니 준비하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대요. 일기장의 저자는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매우 상세했어요. 문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신비했어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문이 열리는지, 누구에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사건은 수사망이 좁혀지는 듯나 핵심 증거들이 모두 소각되거나 증발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흰 트럭의 실루엣이 다시 능제산 어귀에 나타났고 사라졌어요. 그 순간 모두가 알았어요.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모든 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아직도 능제산에는 많은 비밀이 남아있고 우리는 그 비밀을 풀어야만 해요. To the of the and the two.